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목사님 굉장히 화제인데요. 보수 네. 통합이냐, 네. 분열이냐. 그래서 지금 네. 신당 창당 김문수 지사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려하는 네. 시청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분열이냐, 통합이냐, 통합 확장이냐. 예. 분열은요, 네. 이미 분열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예. 더 이상 분열될 수 없을 만큼 현재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우공당,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새보수당, 또 뭐 이은주 신당 할 것 없이 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분열의 극도의 분열이 현재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가게 되면 99%가 아니라 100% 지는 겁니다. 저는 253개 지역에다가 네. 모니터를 심어가지고 네. 실시간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250상 모니터라는 건 그 사람 심어서 네. 어떤 모니터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이죠. 여론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은 100%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지방 순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핵심적 사건은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기에 일산, 고양, 문산, 파주 네. 거기에 제가 집회하러 갔다가 네.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쪽에 7개가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거기 참혹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킨텍스에서 애국 포럼을 하는데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 당협위원장들이 인사시켜달라고 왔더라고요.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7개가 다 민주당이냐? 공산주의가 아닌 세상에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표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야. 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라져서. 네, 저쪽은 1명 나오는데 네. 우리는 2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2명 나오냐 했더니 저쪽은 무조건 단일화돼서 1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1명 나오면 우리 쪽에는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 무소속으로 왜 나오느냐? 나오는 이유는 선거 보존 비용이요. 15%만 얻으면 그렇죠. 100% 보존 받으니까. 돈 벌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목표는 뭐냐? 2년 후에 있는 지방자치선거 있죠. 네.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 그것이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를 사전에 자기 이름도 알리고 사전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보니까 10,000표에서 15,000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서 항상 선거하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네. 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갑재성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네. 호남에서 올라온 그 디아스포라 네. 옛날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호남인데 수도권에 근거를 두고 사시는 분들하고 네. 영남에서 근거를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사는 인구가 비교가 안 돼요. 영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수도권에 선거하면 항상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둘이 나오고 저쪽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이 총지휘하시는 황교안 대표님이 정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분은 모든 면에 다 뛰어나요. 착하고 신앙도 좋고 뭐 자기 책임 다 하는데 정치는 안 해봐가지고 본질에 딱 점을 못 찍는 거야.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무소속을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렇다고 신당이 만들어지면 무소속이 못 나가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뭐 문제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보면은 이인자가
제가 네. 두 번째로 나오는 출마한 무소속 그 사람들에게 네.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대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지방자치 선거예요. 네. 구청장, 뭐 구의원 이것만 확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대표님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지 말고 공천은 이 사람한테 준대. 공천 떨어진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은 그러면 2년 기다려. 2년 기다려서 구청장 공천 줄게 나가라.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하면, 행정부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뭐 울산시장 그 한 것처럼. 네. 근데 정당에서 하는 것은 내가 확인 다 해봤어요. 정당에서 정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정당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 지휘해서 해야 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네. 자유한국당 안에는 황교안 대표님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치가 없어요. 그중에 정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아시는 분인데 한 사람 근래에 찾았습니다. 누구냐면 인천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아, 안상수. 네네. 왜 그분을 내가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장도 하고 그런 네,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안상수. 이분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뭐 꼭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 실질 심사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밤에 오셨어요. 딱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와서 새벽 3시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자기 당을 비판하는 거야.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우파를 대신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서도 제대로 하나 안 나오고 그리고 저쪽의 반대편 좌파들은요. 그쪽 사람들이 누가 하나 구속된다 그러면 정당이 다 나서서 난리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표로 자기가 사과하러 왔다. 내가 딱 보고 이 사람 정치를 뭐 좀 아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요. 나를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당을 보호하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유한국당이 강화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하도 답답했어. 왜? 자유한국당 체제로 그냥 구경만 했다가는 반드시 4월 15일 날 오후 8시에는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진다. 예? 그날 이제 선거 발표 출구조사가 먼저 딱 나올 때 언론사에 땅땅땅땅 쾅 하면 나오면 지도와 함께 더불어 뭐 이게 나오면 동쪽으로는 다 빨간색이고 서쪽으로는 파란색.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이 뭔 색깔이 되겠냐. 수도권이 다 파란색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통곡하고 울고 이럴 줄 몰랐어. 그때 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은 미리 수일기를 해봐야죠. 앞으로 3개월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볼 때에 이분은 내가 그 신당을 선포하고 김문수 대장을 앞세워서 한다. 그럴 때 바로 또 쫓아온 거야. 안상수 시장이. 와서 또 새벽 2시까지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야. 목사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섬겨온 이 황교안 대표님 또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밤 2시까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결국은 문재인 못 끌어낸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그게 가능해지냐 이런 얘기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분열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황교안 대표님이 이미 지도력을 잃었어요.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명하는 순간 황교안 대표님은 이름만 당대표지. 원래 정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공심위원 8명을 발표를 딱 하자마자 임명장을 딱 주니까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면전에서 앞으로 공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신문 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교안 대표님은 식물인간에 이미 벌써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지도하고 자유한국당을 가르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지난 연말에 한 달 전이죠. 3대 악법. 그것을 통과하는 걸 보니까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역사적 의미를 어디까지 보느냐. 1910년 고종이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한일합방, 한일병합 그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에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이 3대 악법을 힘도 써보지 못하고 넘겨주는 것은 이것은 그보다 더 참혹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가 이걸 놓고 이제 황교안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좀 항의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는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당에는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당에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 저한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3대 악법을 넘겨줄 때 구경만 했던 그분들이 그 바로 폐감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천해서 새로 또 4월 15일 총선하자고 나오니 그거야말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번에 정치권을 물갈이를 하는데 제가 가서 애원하고 빌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내가 보니까 가만 눈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님도 저보다 먼저 겪은 겁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사실은 그때 올 봄에 지난 봄에 작년 봄에 저한테 오셔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황교안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좀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한 지도자가 바로 되려면 남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하고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이명신 아시죠? 중앙설립자. 그다음에 모윤숙 알죠? 그 두 여성이 없었으면 국가 그렇죠. 불가능했죠. 그와 같이 이 적은 지혜, 순발력, 섬세한 것은 여자들이 앞설 수 있으니 뭐 다 여자로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여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좋다. 이 말씀드렸더니 뭐 어느 정도 수긍했어요. 수긍했는데 계속 미루는 거야. 계속 미루니까 이 이현주 의원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아이 필요 없어. 나도 내 힘을 길러서 내가 나갈 거야 해서 신당 만들었잖아요. 신당 만드니까 이제 와서는 또 막 이현주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저런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가서 제안하고 빌고 건의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고 독자 세력을 만든 사람 앞에는 굴복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거의 뭐 인생을 자유우파 정당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마치 꼭 나를 벌레처럼 쳐다보고 그리고 뭐 듣는 척 하면서 뭐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실력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말을 해야겠다 해서 이게 신당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하니까 이제 와서 또 날린 거야. 이제 원하는 것이 뭐냐, 뭐 어찌고 저찌고 합치자 이런 식으로 합치자 뭐 난리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내가. 그러나 지금 와서 내가 합치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지났고 합쳐도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 후보 단일화를 안 시키면 모든 것은 다 헛방입니다. 후보 단일화 안 시키면 그 핵심이 후보 단일화예요. 그 후보 단일화를 자유한국당 보고 해달라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당사자니까. 그러나 저는 종교인이고 저는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고 나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 해서 제가 후보 단일화에 지금 앞장서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 선포하고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당을 창당하는 거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오히려 후보 단일화에 반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정당 또 하나의 정당이 또 세력이 있으면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당 만들기 전에 제가 후보 단일화를 말 안 한 게 아닙니다. 벌써 많이 해도 제일 큰 것은 자유한국당이 내 말을 사람 말로 생각도 안 해. 근데 정당을 딱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 그 안상수 의원님 딱 나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후보 단일화 하되 그럼 비례대표 절반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절반이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 의원님이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다. 그 당 대표한테 자기는 정권을 위임받았다.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무총장한테 위임받았다. 그래서 안상수가 난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벌써. 예. 상황 대치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제 살살 또 나를 꼬시려고 이제 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역의 후보에 대해서는 네. 지부의 후보에 대해서 이건 내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부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협력해서. 예. 여기까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정당 안 만들어 봐요. 절대로 안 하죠. 저분들은. 그러면 나는 정당을 만들어서 뭐 내 지분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공동으로 다 망하기 때문에 네.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또 봐야 되는데, 아무리 옳고 내가 정당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지지 안 해주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하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반영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국민의 뜻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걸 면밀히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사실 신당한다는 것이. 예. 아, 계획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 선포한 것이. 선포한 거. 예. 그 전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전 때도 계획은 안 했어요. 아, 예. 계획은 안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계획하고 했던 분들은 강화문에 이 토요일 날 집회 참여하는 5개 단체. 네. 예를 들어서 김수열 대표님이라든지 또 최인식 대표님 이런 분들이 작년 9월 달 전부터 당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도 막 말을 하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계속 내가 말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포한 것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선포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국민들의 움직임을 봤죠. 특별히 제1 반응이 빠른 것이 유튜브 아닙니까? 예. 유튜브에서 여기서 논평하고 우리 이 박사님도 하시고 하는 거 내가 다 듣고 또 정규재 선생님 뭐 또 조갑 선생님 하는 거 다 봤는데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댓글 달리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일단은 제가 운영하는 너아라 TV 네. 거기에 밑에 달린 댓글이 한 3,100개가 달렸는데 네. 그 중에서 97%는 광란이 일어났어요. 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대로 너무 잘한다. 오히려 정강훈 때가 늦었다. 진정해야지. 이게 뭐냐. 왜 우리는 강화문에서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헛소리하고 뭐 영수회담을 하겠다. 근데 또 황교안 대표님이 그 신의 한수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여기도 나오실 겁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해명이 안 맞아요. 해명 차라리 안 한 게 낫어요. 해명한 거 후에 또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아니 영수회담 그때 뭐라고 해명했냐면 문재인이가 하는 정책은 반대하지만 국민의 민생, 밑바닥의 민생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한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민생이란 게 뭡니까? 오히려 걔들은 좋아하죠. 왜? 선거 60조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돈? 이걸 4월 15일 날 돈 쓴다고 이미 벌써 발표했잖아요. 이거야말로 마약 먹이려고 하거든요. 여기다 대서 국민의 민생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담하겠다. 그러면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아니 4월 15일 날 60조 선거예산 편성해놓은 걸 미리 집행한다. 이게 저쪽의 방침인데 그래 그게 맞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문재인이가 내려오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난 정치 모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뭐 이렇게 변명한 게 많은데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도 해명이 된 게 아니고 해명한 후에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어요. 예, 악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 뭐 심지어 그 황교안 쪽의 편을 드는 유튜브가 몇 개 있습니다. 강렬하게 뭐 거의 뭐 하여튼 뭐 수직 관계로 편드는 언론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하고 김문수를 막 까더라고요. 까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80%가 내 편이야. 의원 다시는 이 방송 안 봅니다. 그리고 난 여기 저 구독 신청해놓은 거 취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80%가. 이걸 보고 이게 민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원로인 감각이 빠른 아마 여기도 한번 나오실 겁니다. 김경재 총재님 아시죠? 네네. 그분이 나오셨어요 몇 번. 그래요? 감각이 빠르더라고요. 아이고 뭐 오랜 정치하셨으니까. 백전노장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4.19, 5.16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밑바닥에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걸 모르시냐 그래 날 보고. 난 잘 모릅니다. 목사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실제 근래에 일어났던 일, 옛날에 그 민한당 해서 그 이민호 총재가 네. 그 돌풍을 일으켰죠. 한 달 만에 네. 더 정확하면 15일 만에 선거 15일 전에 돌풍을 일으킨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제 목사님 정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국민의 뜻대로 안 움직이면 목사님까지도 날아갑니다. 그 전체적인 국민의 흐름이 뭐냐. 자유한국당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에 황교안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벌써 국민들이 벌써 다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중에 또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네. 보수파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도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는데 자유한국당이든지 우리공화당이든지 뭐 새보수당이든지 이제 정당이 개념이 없고 네. 무조건 후보 단일화로 가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만이 정답입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인식 총장님이 네. 이걸 선관위에서 주관해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이게 정점을 찍게 되거든요. 좌파들도 이런 일 못하잖아요. 네. 지들끼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완전히 이거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목사님 생각이지 저 한국당에서도 받고 네. 우리 공화당에서도 그 후보 단일화에 어떤 룰이 뭐 여론조사로 한다든지 하여튼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다 참여해야 되는데 네. 저기서 네. 다 합의를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나 예. 우리 공화당이나 새보수당이나 원칙적으로 다 합의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코리아나 호텔에서 예. 모든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이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내놔라.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후보 단일화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후보 어떻게 단일화인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자유경선. 자유경선. 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 자유경선. 완전 자유경선. 네. 이렇게 되면 좌파 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원래 이건 좌파가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제죠. 그렇죠. 선수를 친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우리 정치 문화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0석 합니다. 틀림없이 200석. 한국당도 동의했어요? 했어요. 한국당도 동식적으로. 예. 뭐 한국당 의총을 통해서 결의한 건 아니지만은 네. 거기에 다 위임받아온 안상수 대표님이 네. 좋다 이거야. 뭐든지 좋다 이거야. 다 하자 이거야. 다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 이게 분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 자유경선이다. 우파에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에서 과거에 당 안에서의 자유경쟁은 선관위가 대신 해준 적이 있지만 네. 업무 관리를 정당이 다 합쳐서 우파 정당에 것은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선관위에서 네. 대행해 줄지. 네. 그 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낸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된다면요.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 제2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화 여론조사라든지 네. 뭐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후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도 나오고 우리 공화당도 나오고 이번에 새로 만든 김문수당도 나오고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되면 나머지는 출마 못하는 거죠. 출마 못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분열 이미 되어 있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보 단일화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저는 정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건국후 최초로 광화문에 모여진 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광화문으로 모여져 있잖아요. 1년 예, 동안요. 예. 거기에 제가 국민혁명 의장입니다. 의장. 네. 의장은 좀 큰 역할 하셨죠. 예, 예. 저는 의장은 좀 어른스러워야 되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난 할 수 없고 전체 방향만 이렇게 내가 딱 제시하고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이게 확정이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다면 이대로 가서 빨리 후보 단일화를 공포해서 우리 쪽에 한 명 나오고 나머지는 다 협조하고 이렇게 가면 저는 200석 할 것 같습니다.
네. 200석이 왜 또 필요하냐? 160, 170석 이게 가지고는 안 돼요. 선진화법 때문에. 또 국회에서 싸움만 한다고요. 200석을 만들어야 고영주 변호사님이 주장하는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이거야.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주사파 척결. 주사파는 왜 안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쪽 여당 쪽에서는 정강 목사가 너무 편든다. 왜 우파 정당만 편들고 우리는 뭐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좌파 정당인 지금 현재 열린 그쪽에 더불어민주당도 네. 사실 제가 친한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김진표 장로님 그런 분들은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쪽 안에서 주사파 있죠. 주사파. 네. 주사파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3분의 1이다. 누가 말하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경재 총재님은 5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5분의 1이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북한으로. 그 사람들은 독하잖아요. 네, 독하지요. 네, 5분의 1이 일당백 하는 일당백이야. 독한 사람들이. 왜 내가 주사파는 헌법 위반이냐 하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파만 쳐내면 내가 공정하게 더불어민주당도 내 지원해 주겠다. 모든 정당. 나는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야당 여당도 다 잘 돼야 되니까. 그러나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것은 이적 세력으로 헌법이 이미 벌써 규정한 거기 때문에 네. 주사파는 이번에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사파는. 제 주장은 그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역사는 발전하고 제 더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세포가 분열돼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공개 토론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뭐냐? 무조건 200석 해야 된다는 거예요.